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3년이 넘으면서 이제 대선이 1년 9개월 남았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대선 분위기도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죠. 국회에 입성한 유력 대선 후보들은 어떤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1호 법안은 상징성이 큰 만큼 각 후보들의 최애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자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를 지내며 탄탄한 지지층을 확보했죠. 이낙연 의원의 1호 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잖아요. 이 법이 통과되면 재난으로 피해 입은 국민은 물론 피해 기업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재난지원 업무를 열심히 한 공무원이 실수를 했더라도 고의만 아니면 징계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고요.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5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유가족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자 현직에 있지 않아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래도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법이 통과된다면 더 이상 있어선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입니다. 당연하죠. 지난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섰죠. 3개의 개정안을 패키지로 발의했는데 모두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모두 공동발의자의 이름을 올렸네요. 배현진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법을 발의하자 홍준표 의원이 매우 칭찬했었죠. 자, 법안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현재 시군구 단위인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축소시키고 정비사업 때 공공성이 높은 재개발 사업에만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두도록 하고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평가 기준 가운데 안정성 평가 가중치를 현재 50%에서 20%로 하자는 겁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당직을 맡고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 하면 떠오르는 게 총선 때 마라톤을 하고 도장을 아무튼 20대 국회의원 시절 1호 법안으로 벤처기업과 관련된 법안을 내놨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대주주가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벤처기업에 한해서 대주주가 이런 2차 납세 의무를 지지 않도록 바꾸려고 했습니다. 또 독과점 구조가 계속되는 시장의 경우 공정위가 해당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이나 영업양도 등의 조치를 명령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를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키지 않을 것을 공약했으면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무능한 정권임을 자유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국회의원이던 2012년 9월 1호 법안은 청년고용 할당제였는데요. 이 제도는 2014년 도입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공공기관의 의무 고용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8대 국회의원 시절 문화재 보호기금 법안 패키지 4개를 1호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내용은 문화재 보호기금을 정부 예산과 복권사업 수익금 일부로 마련하고 문화재 보호기금에 기부하는 사람에게 소득을 공제해주는 겁니다. 대선 공약에도 문화유산 관리체계 강화 방안이 포함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박정희 기념 사업이 논란이 됐고 국정농단의 한 축인 미르재단에 박정희 기념사업 참여를 지시한 정황도 관련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대선 후보들의 1호 법안을 통해 차기 정부의 방향성을 살짝 미리 엿봤습니다.